안녕하세요. 늙은대령 신현재입니다. 제가 유시민이 얼만큼 사기를 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지적 사기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한테 우리나라의 산업화 세력들의 어른분들이 몇 가지를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일환 중에 하나로 제가 세 가지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찬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희 가족 관계하고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고 제 사업을 처음 했던 분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해찬은 잠시 미뤄둘게요. 첫 번째가 유시민이고요. 두 번째가 이재명이고 세 번째가 김어준이고, 그런데 이준석이 어떤 놈인지 왜 20대 돌풍으로 저렇게 됐는지를 좀 분석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그 분석을 의뢰받았는데, 일단은 유시민이 어떤 놈인지를 제가 밝히는 영상을 먼저 찍겠습니다. 그리고 요 네 개만 다루고는 저는 정치 영상은 안 다룹니다. 유시민이요. 책을 많이 읽은 거로 아시죠? 원래 그 완동률이나 정동률이라는 게 있고, 특히 완동률이라는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산 사람이, 예를 들면 순수 이성 비판을 구입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저처럼 뭐 곳곳에 모든 글자를 남기고 여기에다가 칸트의 한계니 뭐니 이런 거 다 써놓습니다. 이거는 모서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이 위대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었구나. 휴메 인간 오성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칸트의 작품을 여러 군데서 읽어봤지만 아무튼 이 백종영 교수님의 번역에 관해서는 최고입니다. 그거는 제가 번역에 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산 사람이 마지막까지 다 읽었을 경우가 2%라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아니라요. 이것을 저처럼 구입한 사람이. 그래서 이걸 완독하는 사람이 2% 정도입니다. 유시민이 뭐 몇천 권 읽은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100권에서 300권도 안독을 안 했고 정독도 안 한 놈입니다. 그냥 서문 읽고 여기저기서 끄지럽기 좀 들어서 여태까지 대국민 사기를 쳐왔는데 성공한 놈입니다. 유시민이 지금 노무현 재단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서요. 유시민이 민주화 운동 덜 팔아먹고, 유시민이 만일 걔런 사기를 계속 친다면 제가 밝히겠습니다. 작가 생활이나 해먹고 당장 노무현 재단에 물러나서 노무현 재단을 너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고 물러나라고요. 세상에는 영령이 돼도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그냥 조용히 살 뿐이죠. 유시민한테 속지 마십시오. 유시민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유시민을 안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유시민의 팬으로 밀어들인 이유도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런 분이 역사를 통틀어, 민주주의 역사를 통틀어 그분 같은 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현존하는 경제학자 중에서요, 정말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 중에 최고가 피케티입니다. 현존하는 경제학자 중에서 피케티를 능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폴 크루그만이나 스티글리츠조차도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쓴 스티글리츠, 신자유주의자로서 막 했던 래퍼 곡선이 있어요. 이시면 아는 것처럼 떠들어요. 예, 그거 있습니다. 뭐 휴지 쪽에 래프킬 했다 막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예, 그거 책에 널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일부입니다. 그 부분만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게 유시민의 실력이고, 장담하지만 완독한 책이 300권을 안 넘을 겁니다. 그걸로 여태까지 사기질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걔가 친노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유시민이 초창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사업을 할 때요, 저를 찾아와서요, 노무현 캠프를 도와달라고 저한테 장비를 하나 달라 그랬어요. 몇 천만 원짜리 장비였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 나왔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신생 그 작은 기업에서 기부나 받고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냐 너의 생각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거 기부하시면 정보통신위원이 돼서 같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당장 가라 그랬어요. 꺼지라고. 그리고 한 번 제가 노무현 캠프 거기에서 노무현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저기 여의도 어디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철이 그래도 거기까지는 좀 방문해 달라 그래서 가봤어요. 정말 노무현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유시민이 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NO. 그게 제가 평생 후회하는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관계인데, 저희 고모부가 이인철 씨인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더라고요. 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분이 맞았구나라는 걸 알아서 제가 정말 천추하니 노무현 대통령 생존 시에 도와드리지 못한 겁니다. 이철이 지금 저렇고 있잖아요. 유심히 거기서 뭐 강의했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잖아요. 뒷얘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킹 박사가 쓴 책에 호킹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킹 박사는 호킹 복사의 대가로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만이 아니라 블랙홀 연구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사람이고요. 제가 최근에 읽다가 수학적으로 도저히 못 따라간 책이 하나가 실체에 이르는 길 2권이었습니다. 1권까지는 따라갔는데요. 2권부터는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분이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유시민의 낸 책들은 다 뒤져보면서 다 누구하고 비교하면 유시민이 어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 정리해 둔 게 있는데요. 유시민이 계속 저짓거리를 하면 제가 그것까지 다 책으로 팔 겁니다. 정말 깜도 안 되는 책들 내놓고 책이라고 사람들 속여먹고 있는 거거든요. 유시민의 국가를 무엇이라는 거하고요. 푸코가 쓴 주권, 영토, 인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국가라는 기원에 대해서가 알게 되시고요. 푸코라는 사람이 얼마큼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일반인한테는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해하셨으면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시면 내년에 어렵습니다. 일반인한테는. 그래서 도전하지 마시고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그 다음이 푸코의 정말로 대작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제가 보는 게 글쓰기로서는 광기의 역사이고요. 그 다음에 꼴레주도 프랑스 강의로서는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이 최고입니다. 푸코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요. 푸코가 어떤 거기서 그 강의를 할 때 한마디를 뱉어서 누구를 인용하면 그 다음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80년대는 푸코의 시대라고 하고요. 한동안 그 프랑스 파리가 19세기의 수도라고 합니다. 베냐민의 그 아케이드 파사주 프로젝트 7권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상업의 경제 중심지는 런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19세기의 정치의 중심은 파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칸트가 나와서요. 칸트 덕분에 독일이 20세기 초반까지는 철학의 나라가 된 겁니다. 베냐민이 90년대를 휩쓸었었습니다. 베냐민의 괴테의 친화력이라는 책을 보시면은요. 산문책도 시처럼 쓸 수 있는 이런 초천재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름이 발터 베냐민인데 베냐민 발터로 기재하는 사람이 잘못 기재해서요. 그분의 무덤이 어딘지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베냐민이 발굴되고 있어요. 근데 90년대 한동안 우리나라의 좌파에서 좀 뭔가 안다는 척하는 놈들이 뭐 베냐민하고 떨들고 다녔는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베냐민 전문가 있냐? 없습니다. 푸코를 안다고 떠드는 놈들의 글을 딜레즈의 푸코니 뭐니 보면은요, 딜레즈도요, 포스트 모더니스트 후기 구조주의자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요, 글을 더럽게 어렵게 쓰는 놈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설익은 지식으로 풀어내는 것 때문에요, 천개의 고음 같은 거는 자기가 양자역학까지 녹여보려고 했는데요, 헛전투성이고 어렵게 쓴 거예요. 그렇게 쓰는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 페미니즘의 주디스 버틀러, 그게 젠더 트러블이고, 그거 말고 또 한 권을 냈어요. 주디스 버틀러가요. 이분이 현존하는 페미니즘 중에서는 최고인데 이 사람의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뭐 몇 명 떠들고 다니면서 해겔의 후예니 뭐니 엑셀 호나트 했다고 배웠다고 떠드는 사람들 보니까 그 수준이, 교수라는 놈들이, 제가 여자한테는 차마 욕을 못하는데 이런 놈들이 정말 수준이 너무 낮아서요. 그리고 다니더라고요. 베냐민은요, 카프카하고 베냐민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한나 아렌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발터 베냐민이라는 아주 작은 책을 썼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성 철학, 정치 철학자 중에서는 정말 최고에 오르신 분인데 전체주의의 기원 1, 2편을 썼어요. 그 서문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주의는 끝나지 않았다 하고 2편 끝까지 가서 뒤에 보면 미래에 대한 마지막 언급을 하고 끝납니다. 그 두 권을 합치면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런 거 완독하는 놈 없거든요. 그게 호킹의 6% 룰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 서적은 6% 정도가 읽는다 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 책에 보면은요, 완동률이 2%라는 것은 실증적 증거가 남기 시작한, 전자기록이 남기 시작한 이후로 봤을 때 0.1%인가 0. 몇 %라는 게 여기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유시민한테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의 수준을 알거든? 그러니까 깨끗하게 물러가서 작가질이나 하고 살아. 더 이상 국민 가지고 사기치지 말고 너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40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너를 믿었던 것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거든. 그러니까 너를 더 까발리기 전에 알아서 해결을 해. 알았지? 다음은 제가 이재명의 실체를 까발리는 거를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까지 찍겠습니다. 이게 잘못 찍네. 환장하겠어요. 이준석은 또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